예방접종을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것을 인식해서 중화항체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이 중화항체가 바이러스에 달라붙어 갖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예방접종의 원리거든요. 네. 우리 몸에서 항원을 만들게끔 한 그런 원리로 이제 백신이 만들어진 것이죠. 백신은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봐서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물질을 제거하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뭐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그래도 맞아야 된다. 그 백신을 맞으면요. 네.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불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네. 이거 루머지요? 물론 루머인데 그 백신 속에 불임과 관계되는 성분이 들어있다. 그래서 불임이 된다라고 뭐 하고 뭐 제가 찾아보니까 뭐 엄청 비율로 높다라고 그렇게 막 놀아요. 인터넷상에서 예. 막 돌다 보니 의학자들이 봐서는 현재까지는 나타난 적도 없고 네. 두 번째는 임신부를 상대로 테스트도 사실 거의 못했어요. 테스트한 부분에서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의학자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루머다.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명백하게 가짜 뉴스네요. 그렇죠. 네. 누님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한 사람 맞으면 불량인데 거기에 식염수 섞어서 막 맞아요. 6, 7명씩 맞게 한다. 그건 이제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요. 이것도 가짜 뉴스인 거죠, 그러면? 아니요, 그건 가짜가 아니라 잘못 아는 거예요. 아, 잘못한 겁니까? 화이자 백신은 네. 동결 건조라고 해갖고 그걸 만들면 0.45cc 정도가 돼요. 거기다가 생리식염수를 1.4cc를 섞어서 합해서 2.2cc를 만들어서 그거를 6명에게 나눠주게끔 돼 있는 원래 그렇게 6명에 나눠주는 거예요. 6명이면 1.8cc잖아요. 예. 근데 2.2cc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뽑아서 주사를 하다 보면은 6명이 아니라 7명을 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주사기 진짜 잘 만든다. 그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그 외국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K 주사기잖아요. 예. K 주사기가 이제 그런 예. 효능이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했는데 사실 딴 나라도 있었고요. 화이자 백신은 6명을 놔줄 수 있는 거를 7명까지 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0명 놔줄 수 있는데 11명 내지 12명도 가능하다 하고 해서 그것마저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요. 예. 저도 소문을 하나 들었는데요. 네. 백신을 맞으면 유전자가 바뀐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루머인가요? RNA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를 잘 감싸갖고 우리 몸에다 주사를 하면은 이것이 우리 몸의 세포로 들어와서 그 세포에서 그 유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크, 네. 항원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RNA 이 유전자는 핵 속으로 못 들어가고 핵에 작용하지도 않고 세포질, 핵 밖에 있는 세포질에서 작용을 해서 항원을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들면 3일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결론적으로 루머죠, 이거. 아하. 역시 가짜 뉴스였네요. 가짜죠. 그렇군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가 평상시에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잘하고 손도 잘 씻고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데 괜히 백신 접종해갖고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백신 접종을 좀 미루겠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하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해요. 예. 뭐 부작용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 계획대로 예방접종을 하려고 그러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화이자는 6명, 아스트라제네카는 10명이 맞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예약을 해서 10명이 딱 모여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빠진다. 나 한다 해놓고 빠져버리면 버리거나 그걸 어떻게 중단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에 의해서 맞는 거를 잘 따라주시는 게 좋고 거기서 나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본인 개인 사정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그 하는 게 좋고요.
대략 전 세계적으로 한 30% 정도 바이러스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 연구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집단 면역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집단 면역 안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이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가능하면 맞아주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예방 접종을요 꼭 그러니까 맞지 않아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는 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 요즘 대장 내시경 많이 하잖아요. 대장 네. 세척제. 장 세척제 성분이 폴리에틸린 글라이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분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맞으면 바로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와요. 근데 흔하진 않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1차를 맞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생한 분들은 2차 맞지 마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바이러스 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살아있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에다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들어가면은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그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확 잡아먹으니까 네. 오히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심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맞아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은 맞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뭐 코로나 걸리는 사람 당연히 맞지 말아야 되겠죠.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모르니까 네. 맞지 말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임산부나 아직까지 유아 청소년들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맞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저질환자, 고혈압 있고 당뇨 있고 뭐 등등 그런 기저질환 자체가 있다 해서 맞지 말아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그분들 예. 반드시 맞아줘야 돼. 왜? 그런 분들은 걸리면은 말 그대로 치사율이 엄청 더 높아져요.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엄청 들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사망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게 훨씬 그렇죠. 안전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예외 상황을 빼면 모두 다 좀 백신을 맞는 게 결국은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그 집단 면역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그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집단 면역의 기준을 인구의 한 70~70%가 항체를 생성해서 갖고 있을 때를 말하거든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백신이 파이자 백신 한 95%, 아스트라제네카는 70에서 90% 정도 되니까 평균 한 80% 정도 보거든요. 전 인구의 70%가 맞으면 7, 8, 56%만이 항체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단 면역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90% 정도로 맞아야지 98에 72가 돼서 70% 넘게 항체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인구의 90% 정도는 맞아줘야지 집단 면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참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젊은 사람, 특히 네. 건강하신 분들이 이 지역 사회에 더 건강하게 하는 기여한다는 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백신을 맞으려고 해야지 네.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네. 우리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희 씨가 네. 코로나 백신 접종 일정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분기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내가 언제 맞아야 하는지 미리 점검을 하고 계시다면 좋겠죠. 그렇다면 또 어디서 맞아야 하는가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백신 그리고 접종 대상에 따라서 예방접종센터, 위탁 의료기관 또 찾아가는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하시거나 콜센터 1339를 통해서 전화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원장님. 이제 백신 접종을 딱 했습니다. 이제 나는 코로나로부터 자유야. 나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밤 늦도록 나 막 술집 다니고 사람들 엄청 만날 거야. 그동안 못 만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위험한 일이죠. 마스크는 지금 봐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선언할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체가 우리가 만들어졌다 해서 100% 안 걸린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긴 하지만 항체가 있어도 걸릴 수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런 것이 좀 완화는 되더라도 가능하면 습관적으로 마스크는 쓰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는 항체 예방접종을 해도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불안이라는 녀석은 루머와 불신을 먹고 크게 자라난답니다. 그리고 또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집단 면역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데 정보가 좀 많이 넘쳐나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진짜 좀 옥석을 가려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궁금했던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김남동 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